고수를 찾아온 길가메시. 그거 낯설 도시로 온 것 같지는 않고. 왜? 도포 하나 맞춰보려고 하는데 이 하는 김에 새로 받은 관복도 좀 고치고. 보시다시피 난 그냥 좀 해주면 안 되겠나? 그렇게 마동석은 아주 색다른 것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다르게 보이게 말일세. 뭐 다르게? 다르게. 다르게라. 다르게. 다르게. 일률적인 한복 스타일에 파격이라는 획을 끈 이 남자. 사람의 키와 체격은 천차만별인데 그 관복의 크기는 하나뿐이라는 게. 왜? 라는 단순한 의문 하나가 만든 파급 효과. 아니 그 소매를 숫자를 못.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대갈 장군의 어조비시구만. 어좁. 그래서 준비한 그만의 파워 이템. 봉이라는 건데 그 평평한 가슴을 삼각산 봉우리 마냥 저리 불룩 솟게 해주니. 마동석 가슴이 평평하다고? 그렇게 그의 손을 거치고 나니 남녀 구분 없이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게 되는데, 관복은 물론 조선의 패션 트렌드를 바꿔버린 가상의 이야기. 상위원 시작합니다. 조선에서 최고의 한복을 만들며 왕실의 옷을 담당하는 상위원 어침장 조돌석. 돌석은 신하들에게 새로운 관복을 만들어주라는 어명을 받아 오늘도 최고의 관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실의 옷을 만들지는 않지만 남다른 생각과 섬세한 손재주, 그리고 그만의 문양으로 저작거리에서 유명한 남자 이공진입니다. 됐다. 공진은 조선의 사고방식을 무시한 채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라고 바지 입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궁 안팎에서 옷을 지는 두 남자가 하나의 사건으로 만나게 됩니다. 전하께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망극하옵니다, 마마. 부탁드린 왕에게 새로운 옷을 선물 받은 중전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낡은 면복을 손보아 선물하기로 합니다. 면복이 낡은 듯합니다. 대신들 관복을 만드느라 바쁠 터인데 내 궁녀 아이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예. 그날 밤 궁녀의 실수로 면복을 태우게 되고, 죽여주시옵소서, 마마. 너희에게 무슨 죄가 있더냐? 하는 수 없이 중전은 어침장에게 부탁해보지만 어침장, 송구하옵니다마는 소신 내일까지는 도저히. 이렇게 부탁드리는데도 그래도 아니 그때 되겠습니까? 침울한 분위기를 길가메시처럼 깨부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소신이 한 가지 방도가 있어. 바로 동서경을 주먹 말고도 치명적이게 만든 솜씨의 공진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란을 오게 된 공진은 그곳에서 넋이 나갈 정도로 눈부신 자태의 중전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 자가 바로 말씀드린 이공진이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만 하면 내 평생 그대 이름을 기억하리다. 평생 기억하겠다는 중전마마의 약조라. 할 수 있사옵니다. 하지만 옷을 잘 만든다 한들 공진에게는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전하의 옥체조차 배알한 적도 없는 자 아니옵니까? 그렇습니다. 전하가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면복이 뭔지는 알고 난다고 들은 소리냐? 왕실의 옷을 만져보기는커녕 보기도 힘들기 때문이었죠. 엠마 너 진짜 저게 뭔지는 알지? 그때 면복이라 면복이란? 국왕의 조군 지복이라 하여 종묘와 사직에 제사하고. 면복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공진. 더 할까요? 그렇게 자신만만한 웃음을 뒤로 공진이 손본 면복을 입어보는데, 어째 전에 입던 그것이 아닌 것 같고. 소첩, 전하의 의대가 낡아 보여 급히 고치게 하였사옵니다. 어쩐지 과인의 몸에 딱 맞는 것이 편해졌달까. 다 중전의 수고였구려. 어침장, 저자에게 짐의 사냥복도 만져보라 하라. 생각지도 못한 왕의 좋은 반응. 어침장 돌석은 의문에 빠집니다. 처음 보는 왕실의 옷을 옷본도 없이 왕의 옥체에 딱 맞게 만들었다는 건 정말 믿을 수 없이 타고난 손재주였기 때문이죠. 돌석은 이런 공진이 신경 쓰이는 일이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손자병법을 읽고 계시는지요? 뭔가 불편해 보이는 돌석. 사실 돌석은 글을 읽지 못합니다. 돌석은 상놈이라는 이유로 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상놈이 어디서 허락도 없이 글을 쓰느냐? 하지만 돌석의 출신 신분을 따지지 않고 바느질하기 참 좋은 손이구나. 돌석을 알아봐준 스승님이 있었기에 지금의 상위원 어침장 돌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승님의 말을 되뇌며 자신감을 되찾고 전하의 의대는
반드시 이 옷본에 맞춰 만들어야 해. 어명대로 사냥복을 만들기 위해 옷본을 보여주는데 이렇듯 궁의 의대는 모름지기 법도와 규례에 만들어진다. 1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이 바로 이 궁의 전통이니라. 네가 만들 전하의 사냥복도 이 법도와 저는 이렇게 만들까 합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럴 땐 뭐가 약이다? 진실의 방으로. 그렇게 동석이 형과 1대1 교육이 시작되고 전하의 얼굴은 용상? 용안, 전하의 손은 용수? 어수. 그럼 전하의 발은 족발? 복장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그럼 전하의 거시기는? 왕자. 지랄하고 한편 권세 위에 앉아 왕을 조종하려는 사대부들은 중전을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여식을 중전의 자리에 앉혀 후사를 만들어 권력을 탐하려 합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 병판대감의 여식이라 들었사옵니다. 이 아이를 궁으로 들라 하라. 그럼 중전께서는 설마 이제 말 조심들하게. 아직은 이 나라의 국모이시네. 허울뿐인 게 문제지. 마마 그러던 어느 날 돌석에게 제안 하나가 들어오는데 오침장 자네가 가래식 때 입을 옷을 만들어주겠나? 송구하오나. 참자, 새로운 중전이 될지 누가 몇 알겠나? 개월 뒤면 양반의 신분을 얻을 수 있었던 돌석은 왕실의 옷만을 만드는 상연의 법도를 어기고 이 양반만 되면 뭐하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쭉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돌석이 가래복을 만드는 사이 공진이 만든 사냥복이 완성되었습니다. 어침장. 이번 사냥복에 아주 태가 나는구나. 그에게 과인의 다른 옷을 한번 맡겨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왕은 공진의 옷을 점점 더 마음에 들어왔고 돌석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움을 직감하는데 그 시각 공진은 마마 생각에 마마가 마동석이었어? 술이나 한잔 할까? 아니 왜 거기서 잔다?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아유. 그 순간 항아리 속에 있는 여인들을 보며 새로운 영감을 받게 되는데 항아리 모양 같으면서도 이리도 아름답다니. 다른 옷도 입어볼 수 있겠는가? 그렇게 공진의 옷은 왕실은 물론 곱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궁 안의 여인들에게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면서 돌석은 점점 더 초조해져만 가는데 어떠세요? 돌석은 공진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심심한 것 같지 않아요? 수 좀 놔주세요. 에이, 수하면 우리 어침장님 아닙니까? 공진은 돌석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공진과 돌석의 합작이 완성됐고 시간은 흘러 후궁의 가례식 날이 다가왔는데 이리도 초라하단 말이냐. 초라함은 물론 나오지도 않는 조선의 왕. 그렇습니다. 이미 모든 걸 눈치채고 있던 왕은 사대부에게 치욕을 주기 위해 그녀를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병판의 여식과 가래를 올리는 날이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합궁 사실을 중전이 알게 되고 옛 기억을 떠올리던 중전의 모습을 우연히 공진이 보게 되면서 왕과 중전의 사연을 동석이 형에게 듣게 됩니다. 이건 전하께서 왕자셨을 때 일인데 세자빈 간택을 위해 궁에 들어와 있던 처자들 중에 한 명한테 전하께서 그만 꽂히신 게지. 근데 그걸 안 선왕 전하가 어쨌는지 알아? 아바마마, 우리 아우도 이제 가래를 올릴 나이온데 간택받지 못한 처자들 중에 하나를 내리심이 어떠시올지요? 선심 쓰듯 동생인 전하께 그 여자를 줘버렸다더라고. 닦아놓고 너라면 아무리 좋아하던 여자라도 마음이 가겠냐? 게다가 소방 맞은 것도 억울한데 그런 꼴까지 당하셨으니 다 마마를 쫓아내고 소위 걔를 그 자리에 올려놓겠다는 거지. 이 사실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던 공진은 궁녀들에게 자신의 핸드메이드 신상 컬렉션을 선물하며 왕의 시선을 사로잡아 미친듯이 후궁을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공진의 옷을 입으면 하루아침에 후궁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은 궁한 여인들에게 전부 퍼지게 되고 전하.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던 소위
너 따위 천한 년이 감히 전하께 꼬리를 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중전은 그동안의 한을 담아 불꽃사다고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로 합니다. 내 인연 이게 무슨 짓이냐? 멋들하는 게냐? 인연을 막지 아니하고! 그런데 궁 안에서 공진의 옷이 왕의 마음을 어지럽히듯이 궁 밖에서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의복은 신분과 계급을 나누는 기율을 나타내는 수단 중 하나였기에 중전과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대부의 여식들은 물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신분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이게 중전마마가 입었던 치마라고? 이거 봐, 야야야, 봐봐. 어르신, 놈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옵니다. 결국 왕에게 상소까지 올리게 되는데 사대부란 자들은 참으로 할 일이 없는 자들인가 포. 여인네들이 예쁜 옷을 입겠다는 게 뭐가 문제요? 그대들의 목적은 옷이 아니라 중전의 폐위 아니. 그렇게 이 기회를 틈타 청나라 대신들이 오는 자리에 중전이 아닌 소위를 왕의 옆자리에 앉히려 하고 그 사냥복을 만든 놈이 궐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지. 영의정과 그 사대부 놈들 소리 안 내 들을 거 없다만 궐의 기강에 대한 얘기라면 다르지. 어침장, 그대가 알아서 하도록 하라. 내 다시 자네가 만든 옷이 입고 싶은데. 그렇게 돌석은 공진이 만든 옷을 전부 모아 태워버리기 시작하고 공진은 자신의 옷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어명이야. 여기 내 구역이야.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이 개새끼들아. 그 시각 왕의 우려대로 사대부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진연에서 여기 이 중전의 자리는 마마의 자리가 될 것이옵니다. 내 언젠간 반드시 육신을 낼 것이다. 육신을. 한편 공진도 이 사실을 동서경에게 듣고 중전을 찾아가는데 소인, 마마께서 진연에 입고 나가실 옷을 만들게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뿐 아니라 그 어떤 사내라도 마마에게서 눈을 뗄 수 없도록. 공진은 중전을 위한 조선 최고의 한복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며 옷 만들기에 열중하던 중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돌석이 공진의 집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공진의 그림을 보게 됐는데 설마 세상에는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진짜 모르겠는가? 전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럼 마마는 전해로 인해 마마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도 생각해 보았는가? 얼마나 더 위험해진답니까? 그렇게 공진은 중전의 옷을 돌석은 소위의 옷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곳에 모인 어떤 여인보다 더 아름다워야 할 걸세. 아름다움이라는 키워드에 생각나는 공진의 그림들. 돌석은 공진의 그림을 가져와 하나하나 조합하기 시작하고 옷에 가장 걸맞는 옷감과 색감, 문양 등을 찾아 만들기로 합니다. 그렇게 돌석에 영혼까지 갈아넣은 소유의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다가온 진연. 올마마 납시오. 돌석에 최고의 옷을 입고 소위가 등장합니다. 대신과 사신들의 눈을 사로잡던 그때 중전마마 납시오. 공진의 옷을 입은 중전이 진연에 왔습니다. 공진의 옷을 입은 중전의 자태는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기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중전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돌석은 공진의 옷을 보고 진짜 아름다움이란 걸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청나라 사신들에게도 한복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각인시켜주는 중전마마.
오늘 중전의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답구려. 그렇게 개차반 신세가 되어버린 소위. 그리고 돌석. 이따위가 조선 최고의 어침장이 만든 옷이란 말인가? 마마께서도 그따위 천박한 옷이 입고 싶으신 겁니까? 뭐라? 비방에서만 올리던 천한 손재주로 궁의 예와 법도도 무시한 채로 그런 놈만 감싸고도는 중전 마마가 그리도 부러우신 거냐 묻고 있는 겁니다. 어릴 적 바느질을 시작한 순간부터 지켜온 궁의 예의와 법도와 상관없이 공진의 옷이 더 뛰어나다는 것, 돌석은 믿을 수 없습니다. 중전마마 답시오!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고유 한복을 주제로 상상으로 펼쳐낸 한복을 둘러싼 암투 상의연의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